그거를 베노가는 어떻게 했냐면 왼쪽 다리를 이렇게 뒤로 뺀 게 아니고 얘는 픽스를 시켜놓고 오른발이 공에 가까워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도 적어지겠죠? 그럼 여기 작사를 던지면 왼쪽 비켜주는 것도 훨씬 더 쉬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오른발이 얘에 가까워져요. 그러면 이 로 포인트는 어떻게 바뀔까요? 앞으로 가죠. 그럼 조금 더 다운볼로로 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건 웨지나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제가 이렇게 섰는데 오른발이 요번에 이렇게 빠지면 로 포인트가 뒤로 가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하향 타격하는 양이 상당히 적을 수도 있죠. 그럼 볼 위치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스탠스를 바꿈으로써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지 공의 위치는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클럽이 짧아질수록 플레이어는 볼에 더 가깝게 서야 된대요. 근데 가깝게 쓰는 게 그냥 막연하게 양발이 이렇게 다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얘는 픽스를 시키고 클럽이 짧아질수록 얘만 가만 여기서 라인을 지키려면 얘가 더 안정적이 될 수도 있죠. 자, 요 스탠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모든 스탠스 샷에서 볼은 왼발 기준으로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대요. 일정한 로 포인트 위치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봐보세요. 공의 위치가 이제 베노간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시면 베노간은 왼발 뒤꿈치 안쪽 0.5cm에서 1인치 사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뒤꿈치보다 한 2cm 정도 안쪽에다가 볼을 다 일정한데 이렇게 유지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볼의 위치는 앞뒤 또는 뒤로 멀리 놓을 수 있으며 스윙의 로 포인트에 따라 개인마다 틀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로 포인트를 항상 일정한 데를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왼발과 볼의 상대적 위치는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고 베노간처럼 이렇게 놓고 왼발 2cm 앞에 얘를 이렇게 픽스를 시켜놓고 이 스탠스를 이렇게 평행으로 이렇게 쓰면 볼은 여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오른발이 이렇게 공이 이렇게 타겟 라인 이렇게 있다고 치는데 상대적으로 제가 오른발이 얘에 가까워져요. 그러면 이 로 포인트는 어떻게 바뀔까요? 앞으로 가죠. 그럼 조금 더 다운볼로로 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건 웨지나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제가 이렇게 섰는데 오른발이 요번에 이렇게 빠지면 로 포인트가 뒤로 가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하향 타격하는 양이 상당히 적을 수도 있죠. 숏아이언을 사용하기 위해 스탠스 폭을 좁힐 때는 오른발을 왼쪽으로 점진적으로 움직여 좁혀야 된대요. 제가 칩샷을 할 거예요. 근데 공의 위치는 공 2개, 오른발 이렇게 좁으면 이거는 볼 위치가 어딜까요? 여기 아닐까요? 근데 왜 오른발에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렇게 하면 오른발이 가까워져서 그런 거예요. 풀 드라이버를 사용하든 오번 아이언의 웨지를 사용하든 스윙 방식에 의식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 게 이제 베노간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볼 위치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스탠스를 바꿈으로써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지 공의 위치는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클럽의 샤프트가 길이가 바뀌면 스윙은 약간 바뀔 수 있는데 그 바뀌는 거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에 이렇게 서는 것도 있지만 내가 길어질수록 조금 더 이 간격이 멀어지면 조금 더 플랫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회전의 양이 그런 것만 변화만 있지 볼의 위치는 변화가 없을 수 있겠죠. 그리고 클럽이 짧아질수록 플레이어는 볼에 더 가깝게 서야 된대요. 근데 가깝게 쓰는 게 그냥 막연하게 양발이 이렇게 다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얘는 픽스를 시키고 클럽이 짧아질수록 얘만 가만 여기서 라인을 지키려면 얘가 더 안정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에 따라 플레이는 더욱더 업라이트해지고 스윙 아크는 자연스럽게 짧아질 수밖에 없죠. 스윙 아크가 작아지면 다운스윙에서 왼쪽 엉덩이가 비켜줄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내려왔으면 여기서 작사를 던질 때도 왼쪽이 비켜줘야지 내가 작사를 던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작사를 제대로 던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열려있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6번 아이언부터 웨지까지는 사용할 때 약간의 변형이 있어야 되는데 다운스윙이 시작하기 전에 왼쪽 엉덩이가 비켜줘야 된대요. 그거를 베노가는 어떻게 했냐면 왼쪽 다리를 이렇게 뒤로 뺀 게 아니고 얘는 픽스를 시켜놓고 오른발이 공에 가까워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도 적어지겠죠? 그럼 여기 작사를 던지면 왼쪽 비켜주는 것도 훨씬 더 쉬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오른발이 어드레스에서 볼에 더 가깝게 다가서야 된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왼발이 타겟 라인에 멀어져 왼 엉덩이를 왼쪽으로 돌려 엉덩이를 여는 효과가 있다고 베노가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6번 아이언 아래의 클럽을 스윙할 때는 이렇게 했대요. 그럼 이렇게 하면 풀스윙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든대요. 오른발이 이렇게 공 쪽에 가까워지고 내가 아무리 스윙을 많이 하려고 하더라도 이쪽이 막혀 있으니까 제한이 있으니까 느낌상으로는 풀스윙이지만 실제적으로 백스윙은 상당히 제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가 좋아질까요? 정확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풀스윙 하는 느낌이지만 아크의 길이가 더욱더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훨씬 더 정확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약간의 거리는 줄어들 수 있지만 방향성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고 이제 베노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짧은 아이언을 플레이할 때 정확성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래요. 베노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웨지를 가지고 풀스윙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잖아요. 자기 전 재산을 걸고 내기를 할 거라고. 근데 간혹가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기 뭐 56도, 뭐 58도 웨지로 뭐 100m를 보낸다느니 110m를 보내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내기 해야 돼요. 왜냐면 어우 잘 치네 거리 많이 나가게 하면 거기서 붙이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골핑 머신에서 얘기하는 스퀘어 오픈, 스퀘어 크로즈 그거랑 비슷하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구질의 변화를 주는 패턴이고 타이거 우즈가 이거였겠죠. 아까 한 게 이걸 극단적으로 이렇게 간 거겠죠. 이거는 구질보다도 약간 탄도, 요거는 어떻게 보면 힌지 액션으로 따지면 약간 버티컬 힌지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가면 호리존트 힌지겠죠. 턴의 양이 많으니까 반대쪽도 가려면 롤의 양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 탄도는 왜 낮아질까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탄도가 낮아지는 이유, 오른발이 그냥 막연하게 뒤로 빠졌다고 탄도가 낮아지지는 않겠죠. 왜 낮아질까요? 이렇게 놓고 라인을 지키려면 얘가 회전이 많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반대쪽으로 이 회전이 많은 걸 제자리를 찾아오려면 반대쪽에 롤의 양도 많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 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샤프트의 기울기가 정면에서 보시면 여기서 롤이 많아지면 이게 더 이렇게 기울어질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그럼 얘가 클럽 샤프트가 앞으로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로프트의 각도는 자연스럽게 더 뒤로 푸팅되는 양이 많겠죠. 근데 앞에 왼쪽이 이렇게 뒤로 오른쪽에 가까운 상태에서 이 라인을 유지하려면 이 기울기가 이렇게 놓고 없죠? 이렇게 놓고 라인을 유지하면 그럼 살짝 얘가 열려 있어도 되겠죠. 만약 공을 똑바로 치는 느낌이 들면 이렇게 놓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살펴보면 재밌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그냥 막연하게 플레이를 할 때 스퀘어만 고집하지 말고 때로는 내가 크로스로도 한번 해보고 때로는 오픈으로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뭐 전술형 같은 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루는 모든 패턴을 다 드로우로 한번 쳐보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뭐 그 다음 주는 다 페이드 패턴으로 한번 해보고 그러면 내가 그걸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그런 걸 자꾸 해보면 경험이 있으면. 게임을 할 때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응용을 우리가 하잖아요. 굴릴 때는 스탠스가 우리가 막연하게 숏게임을 그냥 오픈으로 가지 말고 크로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열리는 게 훨씬 더 쉬워져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롤도 훨씬 더 쉬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럼 이거를 또 이제 반대로 응용을 하면 띄울 때는 오픈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턴을 억제를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레이백 할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하나 놓고 얘가 로포인트라고 가정을 하고 로포인트가 이렇게 있어요. 공을 우리가 로포인트가 여기죠? 여기다 놓고 스윙하면 공이 맞을까요? 정상적인 스윙을 하면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이렇게 내려오면서 로포인트로 내려가기 때문에 공이 있으면 정말로 요 리딩 엣지가 공의 무게중심보다 위를 쳐버리면 공은 뜰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떤 보성 동작을 하냐면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에 체중을 두든지 아니면은 손목을 꺾어서 그 로포인트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있고 공이 오른발 쪽에 이렇게 있으면 얘를 우리가 공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뒤로 빠져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로포인트가 조금 더 공 쪽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오픈 스탠스를 하고 하면 충분히 공을 잘 맞출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오픈 스탠스를 놓고 공을 뒤에 놓는 순간 이거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도 공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공식처럼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공이 뒤에 있으면 스탠스는 약간 크로스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고 그리고 공이 앞에 있으면 오픈으로 가야 돼요. 네. 왜냐하면 로포인트로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상태에서 크로스로 가면 로포인트가 더 뒤로 가거든요. 포인트가 겨드랑이 선상이잖아요. 이렇게. 얘를 그냥 이렇게 놓고 크로스로 이렇게 가보면 얘가 뒤로 당겨져요. 그리고 이렇게 놓고 내가 오픈으로 이렇게 바뀌면 로포인트가 또 가요. 그러면 요 가는 것만큼 공이 오픈 스탠스로 가면 공이 왼쪽에 조금 더 있는 게 공을 맞추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고 이 로포인트는 또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아서 좀 바뀔 수가 있냐면 로포인트가 여기라고 가정을 할게요. 왜냐면 이렇게 왼 어깨부터 헤드까지의 이 길이가 결국 스윙 아크잖아요. 그러니까 얼추 여기 왼쪽 겨드랑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거에 영향을 또 받냐면 자, 제가 스탠스를 좁히고 이렇게 놓을게요. 그럼 로포인트가 여기죠? 제가 조금 더 여기가 넓어질게요. 뒤로 가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드라이버 칠 때는 내가 이렇게 놓고 스탠스를 넓히면 로포인트가 공보다는 조금 더 같은 위치나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짧은 칩샷을 할 때는 이렇게 있으면
공이 뒤에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사실상 이것도 뒤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을게요. 그럼 제 공 위치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양발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오른발? 그렇게 보이잖아요. 제가 얘를 빼볼게요. 어딘가요? 왼쪽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럼 내가 스탠스가 이렇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얘가 이렇게 뒤로 빠져야 되는 거고, 스탠스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공 위치를 놓고 일정한 스윙을 만들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게 배너 간의 스탠스하고 볼 위치에 관한 내용인 거거든요. 드라이버로 갈수록 크로스로 갔죠? 얘가 이렇게. 그래 여기에요. 그리고 웨지로 갈수록 여기가 오픈으로 갔어요. 여기서 로 포인트는 여기잖아요.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으면 공보다 로 포인트가 앞인 거고, 이 상태에서 로 포인트를 그으면 공보다 뒤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금 올라가면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서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퀘어 스탠스만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샷이나 로브샷을 할 때는 이 클럽 헤드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아웃 앤 아웃으로 움직이래요. 롤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클럽이 가파르면 아웃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내려올 때도 아웃으로 가래. 그럼 자연스럽게 버티컬 힌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벙커샷 할 때 보통 이제 교수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픈 스탠스에서 이 그립 끝이 이게 아니고 지면을 향하게 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롤의 느낌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있게 되겠죠. 그럼 내려올 때도 버티컬을 쓰려면, 근데 만약에 이렇게 크로스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웃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생크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벙커샷이나 숏게임 할 때 대부분 이렇게 V자로 들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게 뭐냐면 롤이 되면 될수록 클럽 샤프트는 업라이트해져요. 그래야지 여기서 반대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왼팔이 혼자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가슴, 상체가 움직인다는 거는 결국은 푸시의 움직임과 풀의 움직임인 거잖아요. 그래서 푸시하고 풀의 움직임에서 내 여기 있던 왼팔을 가슴이 이렇게 밀어내는 느낌이지. 대부분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자꾸 왼팔 혼자 가려고 하니까, 힌지 액션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왼쪽 어깨에 왼팔을 내 몸에 경첩을 지면하고 이렇게 평행이 되게 움직이게 우리가 붙일 거냐, 아니면 이렇게 벽에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이게끔 붙일 거냐에 따라서 이 클럽 페이스가 크로징도 될 수 있고 때로는 레이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던 스피스가 예전에 웨지샷을 할 때 약간 이렇게 치키닝처럼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천하의 조던 스피스가 뭐 치키닝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조던 스피스가 치고 나서 왜 얘가 이렇게 접히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죠. 버티컬 힌지를 좀 쓰려고 하는 패턴 아닐까요? 그럼 때로는 우리가 임팩트 이후에 왼팔이 가슴에 이렇게 밀착이 돼 있는 느낌이 맞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버티컬을 쓰려면 이렇게 붙인 거잖아요. 그럼 임팩트 이후에 얘가 빨리 떨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왼팔은 그러니까 앞으로 못 가겠죠. 그래서 호라이전털 힌지 개념으로 보면 원심력에 의해서 클럽 헤드는 항상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 느낌은 왼팔이 혼자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가슴, 상체가 움직인다는 거는 결국은 푸시의 움직임과 풀의 움직임인 거잖아요. 그래서 푸시하고 풀의 움직임에서 내 여기 있던 왼팔을 가슴이 이렇게 밀어내는 느낌이지. 대부분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자꾸 왼팔 혼자 가려고 하니까, 얘가 혼자 가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 파워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로스가 많이 날 수도 있다는 거지. 팔을 여기다 놓고 내 가슴을 이렇게 틀어서 이쪽으로 보내주는 게 큰 파워인 거고, 때로는 이렇게 놓고 얘가 빨리 떨어지면 압축이 덜 되기 때문에 파워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왼팔이 혼자서 뭘 한다고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놓고 왼팔이 이렇게 가는데 경첩이 이렇게 붙어 있건 이렇게 붙어 있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골핑머신에서 머신 컨셉인 거잖아요. 왼팔은 놀이터에 있는 그네처럼 얘가 앞으로 가려면 혼자서 이렇게 단독으로 갈 수 없고 외부의 힘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근데 경첩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외부의 힘을 받으면 이렇게 크로징 동작이 가능한 거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래서 버티컬 힌지를 쓰려면 왼팔이 빨리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떤 스탠스가 유리할까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죠. 스탠스, 스퀘어, 오픈, 크로스 중에 얘가 이렇게 빨리 떨어지려면 오픈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오픈이 된 상태에서도 우리는 또 한 가지 컨셉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클럽 샤프트 연장선이 계속 가르쳐줘야 되죠. 그러면 몸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이렇게 훨씬 더 레이백 동작을 만들기 편하겠죠. 그럼 호라이즌 힌지는 스탠스가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크로스가 더 유리해요.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크로스 스탠스가 파워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거고, 오픈이 좀 정교한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거. 그거를 이제 또 한 번은 힌지 액션하고 또 이제 붙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 왼팔, 요 경첩이 어떻게 붙어 있느냐. 근데 저도 처음에 이 골핑 머신 책을 봤을 때 이게 뭔지를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림은 있는데 경첩이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요걸 잘 봐보세요. 얘는 이렇게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만 움직이게끔 표현한 거잖아요. 버티컬 힌지를 써서 오픈 스탠스로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면 여기서는 얘가 떨어진다는 건 턴이겠죠. 그럼 올라갈 백스윙 할 때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쪽이 턴이면 이쪽은 롤이 돼야 돼요. 그럼 롤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턴이 되면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플랫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롤이 되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반대로. 업라이트하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벙커샷이나 숏게임 할 때 대부분 이렇게 V자로 들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게 뭐냐면 롤이 되면 될수록 클럽 샤프트는 업라이트해져요. 그래야지 여기서 반대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핑 머신에서는 2장에도 나오지만 컷샷이나 로브샷을 할 때는 이 클럽 헤드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아웃 앤 아웃으로 움직이래요. 이 타겟 라인에 대해서 아웃 앤 아웃으로 움직이면 어떨까요? 백스윙 때도 아웃으로 가고 내려올 때도 아웃으로 가래요. 그럼 여기서 롤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클럽이 가파르면 아웃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내려올 때도 아웃으로 가래요. 그럼 자연스럽게 버티컬 힌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벙커샷 할 때 보통 이제 교수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픈 스탠스에서 이 그립 끝이 이게 아니고 지면을 향하게 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롤의 느낌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있게 되겠죠. 그럼 내려올 때도 버티컬을 쓰려면 근데 만약에 이렇게 크로스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웃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생크 나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열어놔야지 아웃엔 아웃으로 가야지 버티컬 힌지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로 포인트 이전에는 왼 손바닥이 팜업이 돼야 되는데 롤이 어떻게 보면 이건데 여기서 롤이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요. 팜업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임팩트 위에 팜 다운이래요. 그래서 로 포인트 이후에는 팜 다운이래요. 오픈 스탠스를 써서 라인을 지키려면 자연스럽게 얘가 업라이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놓고 라인을 지키려면 훨씬 자연스럽겠죠. PGA 선수들이 벙커샷, 이렇게 짧은 거리 벙커샷을 할 때는 피니시가 대부분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들어놓고. 근데 벙커샷도 물론 이제 많은 스킬이 필요하지만 짧은 거리 벙커샷이 어렵잖아요. 10m 안쪽. 10m 안쪽은 이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숏게임이겠죠. 근데 호라이전틀 힌지를 써서도 우리가 공을 띄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 변화를 줌에 있어서. 근데 짧은 거리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약간 중전거리 20m 이상의 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조금 파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호라이전트 힌지를 쓰면서 좀 탄도를 확보하려면 어떤 조합을 하면 우리가 좋을까요? 숏게임 교습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열어놓고 크로즈로 가고 여기서 호라이전트 힌지를 쓰면 아무래도 이렇게 닫히는 현상이 안 나오고 이렇게 열어놓고 내가 호라이전트 힌지를 써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스퀘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파워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선수들이나 이제 교습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렇게 놓고 치라고 하잖아요. 클럽 페이스 이렇게 열어놓고 호라이전트 힌지를 쓰고 들어놓고 이게 돌려도 아무리 돌려도 클럽 페이스 이게 닫히는 거를 억제시켜 주는 거니까 이렇게 놓고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하면 공이 어디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오른쪽으로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턴앤 롤이 되면 근데 이렇게 잡으면 턴앤 롤이 되면 다치죠. 이걸 이렇게만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잡고 턴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이 알고 활용하는 그 PGA 선수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필 미켈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버티컬에 근데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찾아야 되잖아요. 시계 방향 회전이 아닌 버티컬의 정확한 위치. 자,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면 자, 이게 버티컬일까요? 아니면은 이게 버티컬이 맞을까요? 이 상태? 아니면 1번, 2번. 정확한 버티컬 위치. 2번이에요. 그거를 이제 림브레이크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버티컬은 내가 물을 먹고 이렇게 먹었을 때 이 위치래요. 팔꿈치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를 탁 내리면 그럼 주먹 이 너클이 몇 개가 보이나요? 2개. 맞아요. 우리가 그립 잡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근데 우리가 버티컬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물을 먹을 때 얘가 가야 되죠. 제일 자연스러운 게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아까 우리 레그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이렇게 먹을 거잖아요. 이렇게 먹어요. 물을. 이렇게 먹고 얘를 탁 내리면
이 끝이 어떻게 되냐면 뒤로 빠지겠죠. 그 상태 되고 왼손목은 플랫이니까 얘를 붙이면, 근데 만약에 이 상태가 버티컬이라고 치면 변형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45도 정도 틀어진 위치? 그러면 어떤 게 편해지냐면 테이커웨이가 편해져요. 이 위치가 임팩트인 거잖아요. 임팩트에서 여기서, 근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맞추면, 그래서 버티컬은, 이 상태가 버티컬이라는 거죠. 자, 요거는 한번 봐볼게요. 자, 롤, 턴에서 버티컬 위치까지 가는 게 롤이에요. 얘가 롤 된다고 해서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 그림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턴 위치에서 버티컬 위치로 다시 이동하는 게 롤이래요. 여기까지 롤이에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아까 우리가 알아봤던 스위블. 요 팔뚝이 이렇게 틀어지는 거.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롤이라고 치면 클럽 페이스 제어하는데도 어렵지만 바닥에 있는 이 라인 제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스윙을 했을 때 돌아와야 되는 데는 임팩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팩트는 턴도 아니고 롤도 아닌 버티컬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버티컬 상태로 돌아오는 데까지를 롤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릴리스 중에 손목은 일반적으로 버티컬을 넘어 롤은 안 되지만 롤은 당면한 목적에 맞게 다양할 수도 있대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임팩트 이후까지 턴 위치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턴이 됐죠? 그러면 턴이 되면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되나요? 열리죠. 그러면 임팩트 이후까지도 열린 상태가 유지가 되면 클럽 페이스는 공을 띄울 때 스킬은 또 이 스킬을 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임팩트 이후에 여기서 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쪽에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턴이 됐으면 백스윙으로 가는 방향. 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공을 띄울 때의 스킬이 대부분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고 학생이고 플롭샷이나 그걸 할 때 좀 미스를 하는 게 페이스를 열어놓고 공을 띄우기 위해서 얘를 더 열죠, 이렇게. 더 열면 결국은 이 손목의 회전적인 부분은 턴이 되는 거예요. 그럼 턴에서 우리 몸은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팩트로 갈 때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편하죠. 그러면 얘가 턴이 됐으면 제일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 롤이 되는 게 가장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면 얘가 열렸지만 얘가 롤이 되면 로프트가 더 이게 디로프팅 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을 띄우려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반대로 움직이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스윙 할 때는 턴이 아닌 반대로 클럽 페이스가 공을 보면서 닫히면서, 이게 뭐냐면 여기서 턴이 이건데 롤은 이거죠. 근데 백스윙 때 이렇게 가자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서 이 움직임을 해서 공을 띄우기가 훨씬 더 쉽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벙커샷 같은 경우는 업라이트하게 되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잡고 내가 롤을 지키잖아요. 여기서 라인을 지키면서. 그럼 얘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업라이트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반대쪽으로 할 때 얘가 턴이 되면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하늘을 보게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아마추어나 이제 선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스를 하는 컨셉이 이제 뭐가 있냐면 플러샷이나 공을 띄울 때 얘를 이렇게 열어놓고 턴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 띄우려고 하는 것도 있죠. 스킬 중에 있죠. 이거는 제가 볼 땐 언제 써야 되냐면 그린 주변 러프에서 정말 짧은 샷에 우리가 공을 띄울 때는 이 스킬도 괜찮다는 거죠. 이거의 치명적인 미스가 뭘까요? 만약에 공을 띄우는데 왼손목이 벤트가 돼서 이렇게 해서 공을 띄운다고 치면 리딩 엣지로 공을 맞지는 상황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프나 벙커샷처럼 어느 정도 뒤에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이것도 어느 정도 오케이인데, 타이트한 라이에서는 공이 정말로 이렇게 지면에 딱 붙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공을 띄우는 스킬이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고 치면 리딩 엣지로 맞아서 탑볼송으로 상당히 많이 갈 수도 있거든요. 공을 띄울 때는 놓고 반대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클럽 페이스가 제 느낌이 어떻게 가냐면 공을 보면서 가요. 그 다음에 오른쪽 팔꿈치가 여기서 어떻게 빠지면 뒤로 빠져요. 얘가.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훨씬 더 공 띄우는 것도 단순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턴 앤 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마추어 90%, 80% 이상이 슬라이스를 극복 못하고 죽는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골프 클럽을 그러면 이 착시를 없애고 만들면 조금 더 쉬워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착시를 없애려면 골프 클럽이 결국은 이 기울어진 이 양댐의 임팩트 플레인에서 로포인트로 맞으면서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착시를 없애려면 골프 클럽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막 이쪽으로 내려가니까 착시가 없어지겠죠? 근데 왜 이렇게 안 만들까요? 골프 클럽을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세 개 서서 휘둘리기가 힘들죠. 이렇게 되면은
힘들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도 쓰잖아요. 언제 쓸 거야, 이거? 퍼터 할 때는 그래도 김종덕 프로님? 예전에 김종덕 프로, 지금도 시니어에서 하지만 김종덕 프로님이 이렇게 롱퍼터로 이렇게 가까이 서서 이렇게 하면 정말로 직선 스트로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활용을 하면 사실상 좋겠죠. 이렇게 보면 확실하게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눈에 보이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또 보면 그 밑으로만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골프가 어려운 거예요. 이 착시를 이해를 못하고 이 원의 기하학과 플레인의 기하학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있으면 아, 나는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똑바로 가는 느낌이야. 그 정도만 내가 알고 있으면 아마추어 분들이 어떻게 연습을 할까요, 그럼?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조금 더 똑바로 가는 느낌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아마추어 입장에서. 그럼 그런 분들이 어렵지만 더 오른쪽으로 치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 입장에서 제가 스윙을 해요. 근데 클럽 헤드는 항상 이 파란 선으로 다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파란 선은 어디냐면 연습장이나 코스면 오른쪽 끝이에요. 절로 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대부분은 일로 치려고 하겠죠, 일로.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장에서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죠. 이제 선수지망, 이제 주니어 애들, 훅이 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분명히. 슬라이스가 나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럼 연습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 친구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줄까요? 슬라이스가 나는 친구들은 타석에서 왼쪽에서 저 끝으로 치라고 조금 하면, 왜냐면 여기 벽이 있으니까 일로는 못 치겠죠. 그리고 반대로 훅이 나는 친구들은 오른쪽 끝에서 저쪽으로 치라고 하면 여기 벽이 있었기 때문에 인위적인 인에서 아웃 값이 조금 더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활용을 해도 자연스럽게 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가운데서 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봤을 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또 가운데서 한번 쳐보라고 하면 슬라이스나 훅이 좀 자연스럽게 좀 잡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또 안 되면 또 양쪽으로 갔다가 또 오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좋은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